이제 이 함수 이름을 결정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할 거는 이 함수에 전달해야 될 입력 매기 변수와 리턴 형식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범위 내의 정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합계를 이제 정수의 합계니까 인트를 반환하면 될 것 같고요. 입력 매기 변수로는 범위의 시작과 범위의 끝을 전달받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위의 시작과 범위의 끝에 해당되는 정수를 입력인자로 받아서 내부적으로 합계를 구해서 반환을 하는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겁니다. 이주 프라임 넘버. 특정 수가 소수인지 판별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 내에서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 호출하는 함수한테 리턴으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소수일 때는 2를 반환하고 소수가 아닐 때는 0을 반환하기로 할게요. C 언어에서 어떠한 논리 혹은 비교, 연산의 연산 결과가 참일 때 2를 반환하고 0을 반환하잖아요. 이거에 맞게끔 우리도 이 프라임 함수에서 만약에 해당되는 소수가 소수일 경우에 2를 반환하고 소수가 아닐 때 0을 반환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형식을 인트로 결정을 했고요. 입력인자로는 어떠한 수가 소수인지 호출하는 곳에서는 수를 하나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범위 내의 정수 중에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그러니까 소수의 개수를 반환해야 되니까 인트 형식을 반환해주면 될 테고, 범위 내의 정수 중에 소수의 개수니까 범위의 시작값과 범위의 끝값을 전달해 주어야 이 함수 내에서 범위 내의 소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n개의 정수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때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정수의 합계니까 반환 형식은 정수일 거예요. 내 입력 매기 변수로 n개의 정수를 받아야 되는데 n개의 정수 몇 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이 배열 이름은 해당되는 원소들이 할당한 메모리 시작 주소를 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형식에 관한 포인터로 받으면 배열 이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소 개수도 전달 받아야 되겠죠. 주수를 바꾸는 수합 함수는 우리가 함수 매기 변수 전달하는 방법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두 개의 변수에 할당한, 두 개의 변수를 위해서 할당한 메모리에 있는 값을 교환해 줘야 실질적으로 호출하는 곳에 있는 두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되지, 콜 바이 밸류로 인자를 전달받다 보니까 해당되는 걸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이 함수 내에서 바꾼다 하더라도 호출하는 곳에서는 값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매개 변수 전달하기 위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n개의 정수 중에 제일 큰 정수가 있는 메모리 주소를 구하는 함수. 메모리 주소를 구하는 함수니까 포인터를 반환해야 될 텐데, 제일 큰 정수가 있는 메모리 주소니까 인티저형 원소가 있는 메모리 주소, 인티저형 포인터를 반환 형식으로 하면 될 테고요. 마찬가지로 n개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배열명이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 즉 n개의 원소가 있는 메모리 시작 주소를 입력인자로 받아야 되고, 또 원소 개수도 입력인자로 받아야 되겠죠. 자,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엔 반환할 건 없어요. 어차피 호출한 곳에서 있는
배열의 내용을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호출하는 곳에서는 그 배열 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턴을 할 건 없고요. 대신 해당되는 이 함수 내에서는 정렬해야 될 정수형 배열이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와 원소 개수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이를 만들었으면 common.c에 해당되는 이 함수들의 정의문을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둘게요. 리턴 형식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엔 일단 디폴트 값 0을 반환하게끔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로직은 비어있는 상태로 일단 정의해 놓겠습니다. 수압 함수는 리턴 형식이 없으니까 리턴이 필요 없고요. 셀렉션 소트 함수도 마찬가지로 리턴 형식이 보이드니까 리턴 형식이 없으니까 굳이 리턴문을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이와 같이 해서 빌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개발 코드 구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빌드를 하게 되면 오류나 이 경고가 굉장히 많이 뜰 수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개발하는 중간중간에 빌드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류가 한두 개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시도도 하기 쉽고 내가 직접 이거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오류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개발 중간중간에 계속 빌드를 해 나가면서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c에서는 common.header를 포함해서 common.c에 정의한 함수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테스트 로직은 각 함수마다 테스트하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common.header에 있는 것들을 지금 copy and paste를 했고요. 이 주석들은 지금 여기에선 필요가 없으니까 주석은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각의 함수를 테스트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한 함수 이름 앞에 테스트 프리픽스를 부여를 해서 테스트하는 함수를 만들기로 할게요. 테스트는 우리가 순서만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리턴 형식도 필요 없고 입력 매기 변수도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테스트, 여기도 테스트, 여기도 테스트, 여기도 테스트. 입력 매기 변수는 필요가 없고요. 이 함수들을 우리는 각각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네. 많은 개발자들이 본인이 어떤 함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함수를 테스트를 하는 로직을 작성을 해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어떠한 이 함수 만들기에서 함수 원형이 결정됐으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입력 매기 변수하고 리턴 형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양한 테스트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먼저 테스트 get some in boundary, 특정 범위 내에 있는 정수의 합계를 구하는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get some boundary 1, 100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은 5050이겠죠. 만약에 해당되는 게 5050을 반환한다 라고 한다면 이 get some boundary 이 함수를 성공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이거 하나를 호출해서 그거 가지고 뭐 테스트했다 실패했다 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즈 프라임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형태로 이즈 프라임 함수로 호출하는데 1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죠. 1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어야 하고 좀 여러 개 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즈 프라임 2는 소수여야 할 테고 9는 프라임 넘버가 아니겠죠.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물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세 가지를 테스트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이즈 프라임 소수를 판별하는 함수를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걸 완벽하게 테스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값을 전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해당되는 함수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테스트하는 함수들을 만들어 놔두게 되면 함수를 구현하자마자 바로 테스트 로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공정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특정 범위 내에 소수의 개수를 구해주는 get count prime number에 대해 가지고 하기로 할게요. get count prime이 우리가 get count is prime이네요. 그렇죠? get count is prime. 이 get count is prime 같은 경우엔 범위를 입력 인자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에서부터 20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수 개수가 5, 7, 11, 13, 17 5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5개가 돼야 한다.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여기선 특정 범위 내에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테스트는 성공한 걸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test get some에 대해서 이제 해봅시다. get some 같은 경우는 n개의 정수를 원소로 하는 배열을 전달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와 같은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6, 9, 10, 4, 6,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이 배열에 10개의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하게 됩니다. 이 배열의 10개의 원소의 수의 합계를 계산하면 1, 4, 5에 7, 12, 18, 27, 37, 41, 50이 되겠네요. 만약에 해당되는 걸
범위 내의 n개의 정수의 합계를 계산을 했을 때 2를 전달했을 때 50이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함수를 테스트한 걸로 취급을 할게요. 그리고 수압은 두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압 함수의 두 변수를 위해 할당한 메모리 주소를 전달하게 되면 해당되는 두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바뀌어야 되죠. 즉 A는 3으로 바뀌어야 되고 B는 2로 바뀌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int ARR 10 15 9 99 86 4 8 12 9 이와 같이 정수 형식을 원소로 하는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int pointer pos get max position 이 배열 ARR에서 10개의 원소 중에 제일 큰 값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찾아달라 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주소는 이 99라는 값이 있는 메모리 주소가 될 테고,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포스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99가 되겠죠. 만약에 이와 같이 99가 있는 메모리 주소를 반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셀렉션 소트인데 셀렉션 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셀렉션 소트를 만약에 호출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다고 했을 때 i는 1에서부터 10보다 작을 동안 i를 증가시켜 가면서 만약에 ARR의 i-1번째 원소보다 i번째 원소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 크기 순으로 정렬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아닌 이와 같은 곳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순서가 잘못된 거니까 selection sort 함수 테스트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그냥 리턴을 해버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만약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저 리턴에 걸리지 않은 거니까 성공했다라고 취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형태로 미리 해당되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코드들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빌드를 해보니까 printf 포함문이 없어서 그래요. include studio.header 해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은 전부 다 실패예요. 전부 다 실패를 하고 특히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간접 연산자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getMaxFox에서는 0번지를 반환해 버리고 있는데 0번지에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즉 수압 함수 테스트까지 실패했다라고 나오고 이 부분에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게 할게요. 포스가 만약에 0이 되면 이 경우에도 실패다. 그리고 이런 경우엔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함수를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빌드에서 다시 실행해 보면 현재까지는 모든 함수를 우리는 함수 선언문만
명시를 하고 함수 정의문은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모든 함수는 지금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함수 하나하나 구현을 해 볼 거예요.